사실 막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은 있어 왔거든요. 어떤 아가씨가 20대 초반에 잠깐 업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금방 그만뒀어.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보통의 직장에 들어갔고 이제 연애도 하게 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예전에 나랑 같이 일했던 포주야. 그러더니 대뜸 야, 너 결혼한다며? 소식 잘 들었다. 네 남편한테 네가 과거에 뭐 했는지 다 알리기 전에 조용히 한 5장만 준비해라. 이런 연락이 온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놈들도 그걸 알고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명문대 근처에 보면은 불법 퇴폐업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 실장 사장님들의 노후 대비책 중 하나가 손님들 전화번호랑 그 인적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그 업소를 이용한 명문대생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되었을 때 협박하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돈 뜯기 좋습니까? 실제로 막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수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은 이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다 좆되고 있죠. 대중들이 뭐 카라큘라나 구지혁씨 같은 사람들의 그 사적 제재에 열광했던 이유는 사법기관의 일처리가 너무 느려. 그리고 그 약한 형량 대신 일사천리로 빠르게 처벌대에 올리고 죄책감 없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공식 재판은 몇 달, 몇 년이 걸리고 그 처벌 형량도 되게 약하잖아. 근데 누군가 나 대신 이렇게 죄 지은 놈들을 실명 까고 욕할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나쁜 놈, 새끼, 죽어라.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거래와 보상을 전제로 나오고 감시자가 없는 권력과 힘이 깨끗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구제혁 씨와 카라큘라 씨는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 힘은 그 사람들의 약점을 빌미로 리스크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데 쓰여졌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돈은 너무 맛있는 유혹이야. 그리고 돈은 죄와 가장 친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레카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혹시나 만약 내가 그런 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꽃도 팔고 유튜브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비루한 삶을 연명하다가 정말 운 좋게 결혼을 하게 됐어. 근데 갑자기 레카 유튜버가 어디서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고 나한테 메일을 보낸 거야.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구제욱입니다. 공달님의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걸 막고 싶으면 저와 미팅을 해보시죠. 그 너무 놀란 마음에 이 영상을 클릭해보니까 진짜 나랑 똑 닮은 내 아이야. 그동안의 내 삶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겠죠. 이 꿀 빨던 시절 다 끝났구나. 근데 저는 그냥 덤덤히 만날 겁니다. 막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그냥 벌벌 떨면서 만난 다음 존나 힘들다고 좀만 깎아달라고 하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돈이나 금품을 주잖아요. 그 즉시 이제 우리는 약점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 바로 그럴 겁니다. 구제욱씨 저한테 지금 돈 받았죠? 공갈범 된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사적 제재 유튜버로서의 삶도 앞으로 끝날 겁니다. 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범죄고 수십만 유튜버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한번 노출된 약점은 절대 못 숨기고 못 피합니다. 자기랑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의 삶을 위해서 평생 입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협박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새끼가 죽지 않는 이상 앞으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 평생 그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 한 가정의 인간으로서의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이 수십만 사이버 레카의 인생도 함께 끝낼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폭로하면 그동안 협박당해서 돈을 갈취당했던 다른 유튜버들도 분명히 그 악행을 폭로할 테니까요. 굳이 폭로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막 해볼 거 아니에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워져요. 평소에 하찮게 보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서 막 날 괴롭혀. 어떻게든 막 빨대를 꽂으려고 하겠죠. 이번에 이 구제혁 카라큘라도 봐요. 녹취록 하나 터지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하나씩 다 막 터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덜 아프게 맞는 법은 막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겁니다.
어차피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 사이버 레카들은 알고 보면 나보다 훨씬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사적 제재 유튜버들이 뭔가 죄를 저지른다, 그럼 그들은 정말 국민 모두를 등져야 되거든요. 그게 사적 제재 유튜버들의 리스크예요. 그리고 사법기관에선 이 사이버 레카들을 언제 조질까 항상 고민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법조인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법 위에 서서 뭔가를 하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평소에 눈에 가시겠어요. 이번 이 찌양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사건도 이렇게 빠르게 검찰이 수사 개시한 걸 보면 그동안 이들을 얼마나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국민들이 열광하는 사이버 레카 사적 제재 유튜버들이지만 사실 뒤로는 엄청나게 많은 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 약한 존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런 것도 관심사죠. 너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이랑 친한 사이 아니었냐? 걔네가 한지 뻔히 알면서 왜 손절 안 해? 지금 논란 중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 입체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얘가 정말 엄청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애지만 그래도 몇 년간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줬었고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신이 병신인 건 병신 탓도 있지만 그 병신 옆에 남아서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해주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정말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가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래서라도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 나랑 붙어있으면 얘가 욕먹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옆에 있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제3자들이 볼 땐 이렇게 손절하지 못하는 관계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원래 그 사회적 선악을 다루는 윤리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걸 저울질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